안녕하세요. 뉴탐스러운 법과 정치 강의하는 황승민입니다. 저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은요, 39번째 강의죠. 여러분들 복습을 하면서 잘 쫓아오셨던 분들은 남는 게 꽤나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멋있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면 여기저기 써먹을 곳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번 강하고 다음 강 해서 이제 뉴탐스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강좌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까지 마무리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뭘 얘기할 거냐. 우리가 여기 이제 뉴탐스런 교재의 특징이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강에 걸쳐 할애를 해서 지금 그 문제 풀이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있었던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퀴즈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저번 강 복습입니다. 38강, 이번 강은 39강이죠. 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한다. 여러분들, 현실주의적 관점은 홉스적 인간관이죠. 홉스적 인간관입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전제로 깝니다. 그러면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와 현실주의는 부합하나요? 부합 안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상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과 부합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므로 1번은 X 하시면 되고요. 2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한다. 여러분들, 이 자유주의적 관점에 의한 그러한 평화 유지는요, 뭐냐?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71번과 72번은 앞뒤가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X. 자, 73번. 현실주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비해 국가 간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 남을 밀어내면서까지 추구한다라고 본다. 맞죠? 그래서 O 하시면 되고요. 4번. 집단 안보에 해당하는 대표 기구는 국제연합이다. 맞죠? 집단 안보에 의한 건 자유주의의 관점이고, 이 자유주의의 관점은 무엇이냐? 국제법, 국제규범, 국제기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죠. 자, 그래서 O 하시면 되고요. 5번.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가 되면서 뭐냐? 종교 선택권이 인정되고 국경이 설정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요거 O 하시면 되고요. 76번. 여러분들 독트린 두 개 나오거든요. 트루먼 독트린과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냉전을 형성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닉슨 독트린 대땅 화해의 시대는 이거는 냉전을 좀 더 화해 무드로 옮아가자라는 주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극화 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76번은 O 하시면 되고요. 77번. 몰타 이후에 국제연합 활동의 증가는 집단 안보 전략보다 세력 균형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이거 틀리죠. 왜냐하면 이 몰타 선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냉전을 종식시킨 정치 역사적 의의거든요. 그러면 이때 세력 균형 전략에 기초한 게 아니죠. 이제는 그 냉전이 종식된 이유입니다. 됐죠? 77번에 X 하시면 되고요. 78번. 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 계획인 마샬 플랜은 냉전의 완화 아닙니다. 냉전의 강화, 냉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78번에 X 하시면 되고요. 79번. 냉전 형성 이후 완화, 그 이후 냉전 해체로 인한 탈냉전 시대로 가면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전반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의 행위체가 등장을 하는 거 맞죠? 그 다음 9.1 테러는 탈냉전 이후에 발생한 국가 간 국지적 전쟁 아닙니다. 이거는 테러입니다. 테러입니다. 이거는 국가 간 전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 하시면 되고요. 특히 380번 같은 거 잘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 저하고 이제 정리할 주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정리했거든요. 그럼 이번 시간은요, 뭘 배울 예정이냐면 이겁니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대체 누구이며 그 행위 주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할 테니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체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주체. 자, 선생님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정리할 터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울 때요.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인데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요. 이제 그 과목이 이제 저하고 이제 저 윤리와 사상하고 이제 법과 정치를 이제 주로 가르치니까 한 과목 끝나고 그 다음번 강의에서 이제 들어온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책을 안 보고 어쩜 그렇게 다 쓰시냐? 어떻게 달달 외우냐고. 제가요. 달달달 외우면 그렇게 수업 못 한다 그랬어요. 달달달 외워야 되는 지점들이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며 이게 왜 주장이 나왔으며 그다음 이런 것들은 왜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꼭지를 딱딱딱딱 잡아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주체인데 여러분들 이 국제관계, 여러분 국제관계라는 게 뭐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중국, 그렇죠? 한국과 프랑스. 그러면 이 국제관계에서 행위 주체는 누굴까요? 일단 국가가 되겠죠. 됐습니까? 국가입니다. 국가. 얼마나 쉬워요.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국제관계에서 국가도 있지만 국가보다 오히려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힘이 더 센 개인도 있어요. 개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관계에서 이 개인적 존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뭐도 있느냐? 초국가적 행위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초국가적 행위체, 초국가적. 그러면 여기서요. 이 국가라고 하는 거, 국가 그 자체도 있고요. 그 다음 개인도 있어요. 그리고 초국가적 행위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국가적 행위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요게 있겠죠. UN. 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국제연합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느냐 이런 게 있겠죠. 국가 내부의 행위체도 있겠죠. 국가 내부. 그래서 뭐 인종, 뭐 민족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국제관계에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제가 이제 정리할 거는 뭐냐 이걸 정리할 거예요. 자, 국제기구를 정리할 텐데 국제기구. 그럼 이 국제기구는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며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특징을 짓느냐라는 걸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합니다. 회원의 자격. 그 다음에 또 뭐냐?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정리할게요. 지리적 범위.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자, 목적의 범위입니다. 목적의 범위.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정리하는데 회원의 자격. 자, 이거 뭐냐. 국가라는 회원을 가진 국제기구가 있겠죠. 국가라는 회원을 가진 국제기구도 있겠고 그 다음 국가가 아닌 행위의 주체도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국가가 아닌 행위의 주체. 그래서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국가냐 국가가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이거 세계적 기구도 있겠죠. 세계적 기구. 그리고 지역적 기구도 존재할 수 있겠죠. 지역적 기구. 그래서 세계적 기구와 지역적 기구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요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제기구도 있고요. 그 다음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회원의 자격, 지리적 범위, 그 다음에 목적 요 세 가지의 카테고리 가지고 제가 한번 구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UN이라는 걸 한번 구별해 봅시다. UN. 자, UN의 회원은 국가일까요? 국가 이외도 될까요? UN은 국제연합은 국가가만 됩니다.
국가만 됩니다. 그 다음 지리적 범위는요. 이거는 세계적 범위겠죠. 네, 목적. 이 국제연합은요. 이것저것 다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유엔이에요. 유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그린피스. 환경입니다. 환경, 그린피스. 그러면 이 그린피스는요. 국가일까요? 국가 이외도 될까요? 국가 이외. 그 다음에 지리적 범위로서 이거는 세계적 범위겠죠. 네, 목적으로서 특정적 범위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엠네스트. 다시 얘기해서 국제 사면위원회. 이건 뭐냐? 정치범 같은 경우에 어떤 사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자, 이거 여기고요. 그 다음에 세계고요. 그 다음에 특정 범위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세안. 아세안. 자, 이거 뭐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거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국가 간, 그 다음에 지역 간,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이 국제기구를 구별할 때에는 이러한 구별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다. 이 정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거는 지울게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정리할 주제는 뭐냐? 국제연합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국제연합. 이 국제연합이요. 아주 중요 포인트니까 요거에서부터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국제연합을 정리를 할 텐데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국제연합 굉장히 친숙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회원국이 되었는데요. 남북 동시 가입됐죠. 근데 이 국제연합과 우리가 왠지 모르게 좀 친밀감이 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총장님 때문이시죠. 총장님. 그렇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님이 계시죠. 반 총장님이 계십니다. 반 총장님 계시는데 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국제연합은 세상을 바라보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자유주의의 관점에 근거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유주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건 자, 이 자유주의의 관점에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국제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국제연맹의 한계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제연맹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강대국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맹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힘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교적 수단 이외에 뭐 군사적 제재라든가 이러한 제재 수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연맹은 2차 대전을 방지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뭐냐? 미국을 비롯한 이 강대국이 참여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국제연합에 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국제연합에 뭐가 있는지. 일단 국제연합에 사무총장님이 계십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무총장님께서는 뭘 하느냐? 일단 국제연합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십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 국제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그 기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이라는 기구의 뭐냐? 수장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우두머리십니다. 이 사무총장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자, 이거 어떻게 줄여서 읽을까요? 안보이. 좀 이상하죠? 안보리라고 읽으면 됩니다. 안보리.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경제사회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경제사회 이사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신탁통치이사회라는 것도 있어요. 신탁통치이사회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법과 정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뭐가 있느냐,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자, 이런 게 있고요. 주요 기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구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국제연합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 먼저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포인트. 자, 이 중에 중요한 건 안전보장이사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경제사회이사회는 간단하게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 안 찝힌 거 있죠? 그걸 간단하게 볼게요. 사무총장님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신탁통치이사회는요, 우리나라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신탁통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찬탁을 할 것이냐 반탁을 할 것이냐, 이러한 운동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탁통치를 진행하는 이사회가 신탁통치이사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띠띠띠 세 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니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제사회이사회를 간단하게 볼게요. 경제사회이사회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 경제사회이사회는 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계의 경제, 사회, 인권, 보건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 요게 경제사회이사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됐습니까? 뭐 경제, 사회, 사회적 측면으로서 인권 보장,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서 보건, 업무, 보건,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이게 경제사회이사회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갑니다. 진짜 본론이에요. 진짜 본론. 안전보장이사회를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뭐냐, 안전을 보장하는 게 주된 업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전보장이 주된 업무예요. 안전보장. 됐죠? 자, 그러면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 선생님 하나를 빼먹었네요. 총회라는 게 또 있죠. 총회가 또 있어요. 근데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총회를 한번 써놓고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총회 정리할게요. 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는데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자, 보십시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로서 뭐냐? 상임 이사국이 존재하고요. 상임 이사국. 그 다음에 비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됐습니까? 말 그대로 상임 이사국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나라들이란 뜻이야. 항상 있어요. 알겠습니까? 계속 상임 이사국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임 이사국은 딱 5나라입니다. 뭐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소련이었다가 이제는 러시아가 됐죠. 됐습니까? 상임 이사국은 몇 나라입니까? 5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임 이사국은 5나라예요. 자, 그러면 딱 보세요. 강대국 같습니까? 강대국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국이었어요. 연합국. 됐죠? 자, 그래서 미, 영, 푸, 중, 러 간단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 비상임 이사국은 10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요 상임 이사국 5개국은요. 5개국은 무엇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총 몇 나라? 15나라입니다. 그 중에 상임이사국이 5개,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국이 10개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러면 14개의 나라가 찬성을 해도요, 이 상임이사국 미영프 중러 요 5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거는 통과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뭐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이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주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요게 안전보장이사입니다. 그 중에 상임이사국입니다. 됐죠? 됐고요. 그리고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어떤 지역에 침략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 침략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침략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그 다음에 경제적 개입, 경제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침략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뭐냐?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평화유지군 PKO를 파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안전보장이사회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국제사법재판소와도 또 관련성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판결이 이루어지면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죠?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됐죠? 그럼 여기로 바로 올까요? 자, 그러면 이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는 자,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입니다. 모든 회원국.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총회는요, 자,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돈을 얼마 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하나의 나라에서는 표결을 할 때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1국은 1표를 행사한다. 오케이. 그러므로 이거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죠. 힘이 세건 돈이 많건 상관없이 똑같이 1국 1표입니다. 아하, 이거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무슨적 관점이겠습니까? 이거는 이상주의적 관점 또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총회와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비되는 거 있죠? 여기다 딱 줄을 맞춰서 써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총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의결하거든요. 의결합니다. 그러면 이 총회는요, 이겁니다.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런데 이 최고 의결 기구라고 얘기할 순 있는데, 요거는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의 나라가 반대하면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 총회는 형식상으로 최고의 의결 기구이긴 하지만 뭐냐? 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거부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안보리 중에서 상임이사국이 되겠지만, 여기가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대비시키면 딱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안보리와 총회를 간단하게 봤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또 와볼게요. 자, 이제 뭘 정리하느냐. 자, 이걸 정리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걸 정리하는데 이거는요. ICJ라고 부를게요. ICJ.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뭐냐? 이 국제연합에서의 무엇이냐? 사법활동을 하는 사법기구입니다.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법활동을 하는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재판관이 총 15분이 계시는데 같은 국적을 가진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뭐냐? 항상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됐죠?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시험 또는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냐? 자, 요게 나올 수 있어요. 독도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우리가 이 독도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얘기할 필요조차 없죠. 왜? 우리 건데. 그쵸? 지금 제가 EBS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죠. 사실은. 아, 우리나라 땅인데 이걸 왜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제가 이제 어떤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내 집인데 이럽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죠?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랑 비스무리한 거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 친구들이 이거 일본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독도 문제인데 이 독도 문제에서 자, 관련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겠죠. 됐습니까? 한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는 뭐냐?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죠. 갈 이유가 절대 없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독도 문제,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외교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독도 문제인데 이 독도 문제는 일본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한국은 안 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 진행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양 당사국 중에서 하나의 당사국이라도 반대하면 그 재판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회원국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비회원국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뭐냐? 강제적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적 관할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 강제적 관할권은 그냥 법원, 이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가가지고 재판한다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누군가의 양 당사국의 청구가 있어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국제연합이라든가 그 다음 국제기구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생겨서 어떤 물음을 던집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물음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권고적 의견이니까 이건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요.
판결이 딱 떨어집니다. 판결이 떨어집니다. 됐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 판결이 딱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알겠죠? 구속력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거를 어느 나라가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나올 수 있죠. 왜? 국제관계에서는요, 강제성이 없거든요. 중앙정부가 없거든요. 국제연합이 중앙정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어떤 방법이 뭐 대단한 방법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 보장, 이사회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국제사법재판소, 그 다음에 조금만 가볼까요? 총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딱 정리해놨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정리해 두시면 아무 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시겠죠? 책을 잠깐 볼까요? 자, 거기에 국제연합이 있고요. 그 밑에 주요 기구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한계 볼게요. 한계는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잦은 거부권 행사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기가 힘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연합 권고안의 구속력이 약하여 국제문제 해결 시에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회원국이 실제로 분담금을 제대로 출연하지 않고 있답니다. 됐죠? 그래서 몇 개의 나라가 다 그 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약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며 판결 불복 시에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조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이게 국제연합과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문제는 이제 저하고 한 7문제 정도 풀 건데요.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55쪽에 스스로 풀어보기라는 문제인데 일본 외교 청서 또는 독도 도발이라고 되어 있고 정부 항의. 일본 외교 청서, 한국의 외교 백성이라는데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 청서는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인 A에 회부할 걸 제안했으나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되겠죠. ICJ. 한국 정부를 거부했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의도는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독도는 역사,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표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 아,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기억. 국제연합 회원국만이 A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뭐 반드시 뭐 준수하겠다. 뭐 이런 거를 뭐 서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억 틀리고요. 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A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양 당사국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정, 중재 중에 무엇과 유사합니까? 노동 분쟁을 노사 갈등 해결할 때 중재하고 유사한 거죠. 중재는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중재가 시작된다 그랬죠. 조정은요, 일방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락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조정은. 그래서 그런 것들 연결해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디귿. A의 판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A가 이를 직접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요. 릴. 패소국이 A의 판결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글에 설명하는 국제기구를 각 기준에 따라 옳게 분류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1970년에 캐나다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로 핵실험 반대 및 자연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본래 프랑스의 핵실험 반대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유럽,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40개국의 민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린피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린피스는요. 일단 회원 자격은요. 비정부죠. 됐습니까? 비정부. 지리적 범위는요. 전 세계적이죠. 범세계적이죠. 그러므로 요거. 그다음에 기능적 범위는요. 환경과 관련 있는 거니까 이건 제한적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범세계 제한적.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5번 문제입니다. 가, 나로 설립된 국제기구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번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다른 나라를 경쟁적으로 식민지화하던 유럽 열강들 간의 충돌로 세계대전을 발발했다. 이거는요. 제1차 세계대전이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국제연맹이에요? 합의예요? 맹. 그다음에 두 번째,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이 경제공황 여파로 등장한 전체주의 국가들, 전체주의네요. 침략에 의해 전 세계에 걸쳐 대규모의 전쟁, 이건 제2차 대전입니다. 됐죠? 이건 1910년대고요. 이건 1930, 40년대죠. 됐습니까? 요거는 국제연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자, 기억. 집단 안보 전략에 의해 설립되었는가? 당연히 둘 다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고. 닌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였는가? 둘 다 예스니까 답이 안 되고. 침략에 대한 군사적 제재 수단을 확보한 게 국제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확보하지 않은 게 국제연맹이고. 디귿은 답이고요. 릴. 현재 국제사회에 존립하면서 활동하고 있는가? 국제연맹은 없어졌겠죠? 국제연합은 존재하고요.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7번입니다.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2년 뉴욕 국제연합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A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 안보 문제에서 투표권과 직접 발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A는 반정부 시위대를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시리아에 대해 경제 군사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좌절되었다. 11개의 나라국이 찬성했으나 두 상임 이사국이 반대하면 제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상임 이사국 어디라고요? 미, 영, 푸, 중, 러. 됐죠? 원래 그 중이 뭐였다고요? 대만이었습니다. 타이완. 그러다가 그 냉전이 완화되는 그 시점에 중국이 됐다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안전보장이사입니다. 자, 이사국은 모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서요. 상임 이사국 계속 유지가 됩니다. 틀리고요. 니은 A 활동은 강대국의 입장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쵸? 그리고 핵 보유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죠. 핵 보유에 있어서도. 자, 이건 상식이고요. 디귿 A의 결정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총회. 그 다음 릴. 국제사회에는 강제적 제재 수단을 보유한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릴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할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2명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34조.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건 회원국 될 수 있고요. 비회원국도 될 수는 있다. 됐습니까? 다국적 기업, 비정부 단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35조. 재판소는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제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를 것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있어서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다국적 기업도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 국제연합 회원국만 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비회원국도 가능하고. 3번.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 나라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답은 3번이죠. 4번. 국제 분쟁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 아니죠.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5번. 판결 불복 시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안전보장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기억입니다.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입니다. 2번 문제네요. 자, 니은은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요. 기억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은 국제연합이겠고요. 그 다음 니은은요. 니은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제연합과 안전보장이사회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기억이 됐고, 그 다음 42조. 니은은 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어디 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국제연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문제는 결국 국제연합과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기억의 총회 의결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맞죠? 일국 1표입니다. 됐죠? 국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이고요. 이상주의적 관점입니다. 니은. 기억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연맹과 다르다. 맞죠? 이거 앞에 설명했습니다. 국제연맹은 1차 대전 이후로서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디귿. 니은은 국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기구. 여러분들 국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기구는 뭐겠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되겠죠. 디귿 틀리고요. 리을. 니은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이죠. 답은 기억, 니은, 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틀린 걸 찾아보세요. 칠레 대통령은 현재 국경선을 규정한 1904년 협정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볼리비아의 태평양 진출과 관련된 영토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중단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태평양으로의 출구 확보를 위한 문건을 전달하고 지지를 촉구했던 볼리비아 대통령은 칠레가 양국 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에 반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볼리비아는 19세기 말 페루와 연합하여 치른 칠레와의 전쟁에서 대패하여 칠레에게 넓은 영토와 태평양 연안을 넘겨주고 내륙국으로 전락했다.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칠레와 페루가 받아들여 페루가 넓은 영해를 되찾자 볼리비아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네요. 자, 1번. 국제사회에는 사법적 절차를 적용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맞죠? 국제사법재판소. 그 다음 2번.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판결하는 기구이다. 맞고요. 3번.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간 재판에 대해서 강제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관할할 수 있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당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재판을 징해한다. 그렇죠? 양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고요. 5번 분쟁 당사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가능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 저하고 이 국제사법재판소,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총회와 같은 어떤 국제기구를 정리했습니다. 국제연합을 배웠죠.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요걸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UN이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피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린피스. 그 다음에 엠네스티. 뭐냐? 국제사면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국제사면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세안이라는 게 있었죠. 아세안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까요? 아태, 아시아, 태평양, 뭐냐? 경제협력체라는 것도 있죠. 이게 뭐냐? 이건 에이펙입니다. 에이펙. 그럼 에이펙은요, 이거는 국가 간이겠습니까? 비정부 간이겠습니까? 국가 간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요, 목적이 이거는 제한적이겠습니까? 포괄적이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죠. 됐습니까? 이거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범세계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역적이겠습니까? 지역적이겠죠. 이런 것들. 됐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유럽연합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이 표의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국제기구를 분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하고요. 저번 시간에서 국제관계에서의 법과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엔 국제기구, 대표적으로 국제연합을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거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국제법의 법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